하이솜입니다. 와, 여러분, BTS가 또 한 번 새 역사를, 그것도 100년 역사를 다시 쓰는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오프닝부터 소름이 돋아서 말을 잘 못하겠어요. 오늘 전해드릴 BTS 소식은 우리 가수 잘 나간다 라는 수준이 아닙니다. 이건 인류 문화사와 스포츠사가 동시에 뒤바뀌는 현장이에요. 우리 BTS가 정말 엄청난 일을 해낸 겁니다. 새 역사를 썼다는 표현도 이젠 틀렸습니다. BTS는 역사를 기록하는 팬 그 자체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잠시 4년 전으로 돌아가 볼까요? 2022년 카타르 월드컵 개막식 기억나시죠? 우리 BTS의 황금 막내 정국이가 그 넓은 경기장 한복판에서 드리머스를 부르며 전 세계의 눈을 사로잡았던 그 순간 말입니다. 아니, 솔직히 그때 우리 다들 이랬었잖아요. 와, 한국 가수가 월드컵 개막식 메인 퍼포머라니, 이건 정말 국뽕치사량이다. 피파 공식 유튜브에서 조회수 4억 4천만 회라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쓴 주인공이 바로 BTS 정국입니다. 피파 채널이 2006년에 개설되었는데 그 이후로 업로드된 영상이 무려 13,000개가 넘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영상을 제치고 조회수 1위를 기록한 게 바로 BTS 정국입니다. 전 세계 최고의 축구 채널 1위 영상인데 그게 축구 하이라이트가 아니라 BTS 정국의 노래라는 것도 웃기지만 심지어 그 채널의 2위 영상이랑 조회수 차이가 하도 많이 나서 아직도 피파 채널은 그냥 정국TV나 다름없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월드컵 개막식의 전설이 정국이었다면 이번 2026 북중미 월드컵은 격이 다릅니다. 아니, 솔직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블랙핑크의 리사 소식에 와 대박이다 했잖아요. K-팝이 낳은 최고의 글로벌 아웃풋 리사가 이번 2026 북중미 월드컵 개막식 무대에 오른다는 소식 말입니다. 팝의 여왕 케이티 페리와 어깨를 나란히 하며 미국 개막식 무대를 찢어놓을 예정이라는데 솔직히 태국인들 지금 난리가 났을 겁니다. 손흥민 선수가 프리미어리그 처음 가서 골 넣을 때 우리가 느꼈던 그 전율, 태국인들이 지금 리사를 보는 마음이 딱 그럴 겁니다. 하지만 외신들은 리사를 소개할 때 한국 최고의 여성그룹 블랙핑크 출신이라고 항상 못 박는 거 아시죠? 그러니 우리에게도 이건 정말 흐뭇한 자부심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리사의 개막전 공연이 기분 좋은 에피타이저였다면 오늘 제가 가져온 메인 디쉬는 격이 다릅니다. 이건 월드컵 100년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었던 일이에요. 그건 바로 우리 BTS가 이번 2026 북중미 월드컵 결승전 무대에 헤드라이너로 선다는 소식입니다. 개막식은 축제의 시작이지만 결승전은 축제의 신성한 정점이죠. 그 자리에 한국인 7명의 이름이 올라갔다는 거,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미국 최대 일간지 USA 투데이는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월드컵 100년 역사상 최초로 열리는 결승전 하프타임 쇼의 주인공으로 K-팝 슈퍼그룹 BTS가 선정되었다. 개막식은 이미 정국이가 평정했고 이제는 7명 전사가 월드컵의 끝판왕인 결승전까지 접수하러 가는 겁니다. 100년 동안 잠잠했던 월드컵 결승전 무대가 갑자기 미국 슈퍼볼처럼 하프타임 쇼를 도입했는데 그 첫 번째 주인공으로 이름을 새긴 것이 바로 우리 BTS라는 사실, 정말 소름이 머리끝까지 돋아오릅니다. 그런데 USA 투데이는 이번 월드컵 결승전의 헤드라이너들을 소개하면서 아주 흥미로운 배치를 했습니다. 무려 팝의 여왕 마돈나와 라틴의 여왕 샤키라를 뒤로 밀어내고 우리 BTS를 가장 앞세워 헤드라인을 장식한 거예요. 기사는 이렇게 전합니다. 이 역사적 무대의 주인공으로 K-팝 슈퍼그룹 BTS, 로큰롤 명예의 전당의 마돈나, 그리고 샤키라가 헤드라이너로 낙점되었다. 아니, 솔직히 말해볼까요? 요즘 우리 축구계 돌아가는 꼴 보면 월드컵 볼맛 나겠습니까? 축협 우두머리들부터 그들만의 카르텔, 지도자 선임 이슈까지. 저도 월드컵 인생 수십 년 만에 이렇게 흥 안 나는 대회는 처음이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BTS가 이렇게 월드컵의 결승전을 무조건 사수해야 할 메인 이벤트로 심폐소생술을 해버리네요. 역시 미국은 미국입니다. 스포츠와 엔터테인먼트의 경계를 아주 아작을 내버리는 소프테인먼트의 제왕답지 않습니까? NFL 슈퍼볼에서나 보던 그 화려한 하프타임 쇼를 월드컵 결승전에 때려박을 생각을 하다니 정말 지독하게 미국스럽습니다.
에이, 피파랑 미국 미디어들이 또 돈 또 골라서 쇼하는 거 아니야? 하실 수도 있죠. 하지만 이번엔 명분도 아주 제대로입니다. 이번 공연은 비영리 단체 글로벌 시티즌과 협력하여 진행되는데요. 매체는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는 기아와 빈곤 퇴치, 그리고 전 세계 어린이들의 교육권과 축구 접근성 향상을 목표로 하는 선한 의도를 담고 있다. 결국 최정상의 자본력과 최정상의 명분, 그리고 그 정점에 BTS라는 최정상의 아티스트를 앉혀놓은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말도 안 되는 조합이 만들어낼 파급력이 어느 정도일지 상상이 가십니까? 단순히 팝 공연을 넘어 전 세계 5억 명 이상의 눈을 단 한 곳으로 모으게 될 그 무시무시한 경제적, 문화적 폭발력이 어느 정도일까요? 이 소식은 스포츠 매체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눈과 귀가 쏠린 주류 언론들이 모두 앞다투어 타전하고 있습니다. 그 까다롭기로 유명한 뉴욕타임스도 이번 사건을 아주 심도 있게 분석했습니다. 매체는 이렇게 전합니다. 2022년 카타르 월드컵 결승전이 이미 5억 명 이상의 실시간 시청자를 기록한 가운데 2026년 대회는 역사상 첫 하프타임 쇼를 통해 그 기록을 갈아치울 것으로 예상된다. 라틴 음악의 샤키라, 팝의 마돈나, 그리고 한국 음악의 BTS가 결합한 것은 축구 팬층을 글로벌하게 확장하려는 전략이다. 아니 여러분, 뉴욕타임스가 말하는 이 글로벌 확장의 핵심이 누구겠습니까? 솔직히 축구 룰에는 1도 관심 없어도 우리 방탄 나온다 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전세계 아미들 아니겠어요? 전세계 아미들이 월드컵 결승전에 결집하는 순간 월드컵의 사이즈가 바뀌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축구 팬들만 5억 명이 봤다면 이번엔 축구에 관심 없던 사람들까지 TV 앞에 강제 소환되기 때문이죠. 글로벌 음악 전문지 빌보드도 이 소식을 빠르게 타전했는데요. 여기서 우리 아재 아미들이 좀 아쉬워할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이번 월드컵 결승전 하프타임 공연이 11분 내외로 예정되어 있다는 건데요. 아니 11분이라뇨. 우리 BTS 멤버들 숨 좀 고르고 무대 찢기 시작하면 끝나버릴 시간 아닙니까? 7명 완전체로 퍼포먼스 하나 보여주기에도 아주 턱없이 모자란 시간이라 저는 벌써부터 입술이 바짝바짝 마릅니다. 그런데 누가 봐도 이번 하프타임 쇼 라인업을 보면 아주 흥미로운 대륙별 안배가 느껴지죠. 북미의 마돈나, 남미의 샤키라, 그리고 아시아의 BTS.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유럽은 어디 갔어? 라고 하시는 분들 분명 계실 겁니다. 대중음악의 본고장 유럽이 빠지다니 이거 좀 어색하잖아요. 아니요 여러분, 유럽이 빠진 게 아니라 유럽의 끝판왕이 아예 판을 깔고 주최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세계적인 팝밴드 콜드플레이의 크리스 마틴이 이번 공연의 공동 주최자거든요. 그는 단순히 노래만 부르는 보컬이 아니라 전 세계 자선 이벤트와 공연 산업을 주무르는 핵심 기획자입니다. 이번 아티스트 선정에도 그가 직접 등판해서 BTS 없으면 안 돼! 라고 도장을 콱 찍었다는 거 아닙니까? 과거 전문 매체들은 콜드플레이와 BTS의 만남을 이렇게 평가한 바 있습니다. 서구 메인스트림 음악 산업과 K-팝이 연결된 가장 상징적이고 진화된 파트너십. 2021년 마이 유니버스로 빌보드 1위를 씹어먹었던 그 끈끈한 의리가 이번 월드컵 결승전까지 쭉 이어진 거죠. 평소 크리스 마틴이 우리 BTS를 얼마나 아끼는지 아시죠? 기회만 나면 멤버들의 음악성부터 겸손한 인품, 아미들의 선한 영향력까지 입이 마르도록 칭찬하던 그였습니다. 그런 그가 팝의 전설들과 함께 BTS를 이 무대에 초대했다는 건 단순히 친해서가 아니라 BTS야말로 세계 최고 수준의 메가 이벤트에 가장 적합한 국제적 상징이라는 걸 전 세계에 공표한 셈입니다. 자, 그런데 월드컵 하면 우리 BTS 멤버 중에 유독 이 무대가 내 집처럼 편안한 사람이 한 명 있죠. 이번 월드컵 결승전 무대가 더 기대되는 이유, 바로 우리에게 월드컵 전문가가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사실 월드컵 하면 라틴의 여왕 샤키라도 대단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BTS의 막내 정국이야말로 이 무대가 가장 익숙한 유경험자입니다. 피파 채널의 2위 영상과 조회수 2억 뷰 이상 차이나는 대기록을 세운 바로 그 사람 말이죠. 사실 피파 관계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정국아 고맙다를 외치며 밥 먹듯이 그 영상을 돌려보고 있을 거예요. 심지어 전 세계 아미들이 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영상을 계속 주기적으로 성지순례해주고 있으니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전국의 이 전설적인 발자취 위에 BTS 완전체가 더해지는 것이죠. 이렇게 월드컵의 처음과 끝을 동시에 장악한 세계 유일의 아티스트, 이보다 더 완벽한 서사가 또 있을 수 있을까요? 자, 이 전설적인 소식에 전 세계 아미들이 가만히 있을 리 없죠. 팬들은 지금 이 소식을 듣고 이런 경고를 날리고 있는데요. BTS가 무대에 오르는 순간 세상이 멈출 것이다. 실제로 지금 온라인상 화력이 얼마나 센지 제 모니터가 다 뜨거울 정도입니다. 지금 이번 행사를 주최하는 글로벌 시티즌 재단은 물론이고 콜드플레이와 피파의 공식 SNS 계정 보셨습니까? 그들이 BTS 계정과 태그가 연결되자마자 전 세계 아미들이 전부 거기에 집결해서 서버가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팬들의 반응을 보면 이건 뭐 축제가 아니라 거의 성전 수준입니다. 팬들은 SNS에서 이런 반응들을 내놓고 있는데요. BTS가 드디어 월드컵으로 돌아온다. 새로운 월드컵과 무대로 돌아온 BTS, 역사를 반복할 수 있을 것인가? 아미들, 새로운 글로벌 콜라보레이션이야. 이 사건 이후로 팬덤이 더 크게 폭발할 거야. 새로운 아미들이 탄생할 거고 정말 아름다울 거야. 정국이 월드컵 개막식에서 이미 혼자 역사를 만들었는데 완전체 라인업이 결승전에 등장한다면 어떨지 상상해봐. 그 순간 세상이 멈출 거야. 아니, 솔직히 우리는 우리 대표팀이 결승에 간 적이 없어서 결승전을 이렇게까지 목 빠지게 기다려본 적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엔 다릅니다. 축구 팬이든 아니든 7월 19일은 무조건 달력에 빨간색으로 칠해놔야 돼요. 저도 이번 결승전만큼은 팝콘 3통 준비하고 경건하게 기다릴 예정입니다. 자, 그런데 월드컵 결승전만큼이나 지금 이 순간 지성계의 심장부라 불리는 스탠포드도 불타오르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지금 이 충격파가 월드컵 결승전이 열릴 뉴저지를 넘어 서부의 지성 스탠포드 스타디움까지 고스란히 전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지금 스탠포드 대학교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세계 최고의 연구기관이자 초인류 대학인 스탠포드 대학 매체 스탠포드 뉴스는 이번 주말 열리는 BTS의 3회 전석 매진 공연을 두고 아주 흥미로운 분석 기사를 내놓았는데요. 기사는 이렇게 전합니다. BTS가 스탠포드와 베이 지역을 하나로 묶어주는 놀라운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 특히 이번 공연은 대학 구성원 모두에게 특별한 학문적, 문화적 기회가 될 것이다. BTS는 역사상 가장 거대한 밴드 중 하나이며 이 자리에 함께한다는 것 자체가 특별한 영광이다. 그리고 여러분, 스탠포드 체육부 책임자 존 도나호의 말도 예술입니다. 스포츠와 예술은 공동체를 연결하는 실이다. BTS는 이 지역 사회에 잊지 못할 기억을 만들어줄 것이다. 게다가 마시 크원 미술사 교수는 BTS의 무대 연출을 보고 이런 학술적인 정의까지 내려버렸습니다. 그들의 무대는 음악, 춤, 비주얼이 결합된 총체적 예술 작품이다. 자, 그럼 이제 돈 이야기 좀 해볼까요? 기사는 이번 공연의 경제적 가치를 아주 살벌하게 계산해놨습니다. 지난해 콜드플레이 공연이 지역 경제에 3,200만 달러의 파급 효과를 냈는데 BTS는 이를 훨씬 뛰어넘는 경제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외부 방문객 지출만 1,800만 달러 이상이며 220개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다. 아니, 이 정도면 BTS는 걸어다니는 대기업이란 표현도 이젠 무색하고 그냥 움직이는 경제의 신 그 자체 아닙니까? 그러니 스탠포드 전체가 이 골든 티켓을 잡으려고 행정적 지원에 사활을 걸고 있다는데요. 심지어 이 지역 매체들은 날씨를 전할 때도 BTS 콘서트 기간 동안의 날씨를 특별히 따로 전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최근 우리 BTS가 국익을 넘어 실전 외교의 영역까지 접수했다고 입이 마르고 닳도록 말씀드렸죠. 이게 그냥 하는 소리가 절대로 아닙니다. 실제 이재명 대통령과 멕시코 쉐인바움 대통령의 정상통화에서 BTS를 보기 위해 수만 명이 광장에 모인 그 모습이 그들의 메인 화제로 등장했습니다. 아니 여러분, 멕시코가 우리에겐 중남미 최대 교역국이자 핵심 투자국가잖아요. FTA니 에너지 협력이니 우리에게는 이름만 들어도 벌써부터 졸음이 몰려오는 딱딱한 주제들.
대통령들 사이에서도 서로의 국익이 달린 이런 예민한 대화 나누려면 뭘 어디서부터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참 어색하고 힘들 텐데, 아유, 우리 광장에 BTS 보러 멕시코 아미들 모인 거 보셨어요? 너무 인상적이더라고요. 라는 셰인바움 대통령의 소회 한마디가 양국 정상의 친밀도를 수직 상승시킨 겁니다. 이런 말 한마디가 대화의 흐름 전체를 얼마나 유연하게 만들어줬겠습니까? 이 정도면 BTS가 외교관 수백 명보다 더 낫다는 소리 과장 아니죠? 심지어 BTS 멤버들은 멕시코 레슬링장을 방문하기도 했는데, 이렇게 그들이 멕시코의 문화를 온몸으로 경험한 모습에 대해 외신들은 민간 외교의 정수를 보여주었다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BTS가 멕시코 간 김에 레슬링을 보면 그 자체만으로도 민간 외교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특히 리더 RM의 행보는 멕시코 주요 신문을 아주 도배하다시피 했습니다. 평소 예술의 조예가 깊은 리더 RM, 그가 멕시코시티의 자존심이자 프리다 칼로의 역사가 살아 숨쉬는 카사 아술 박물관을 방문했는데요. 현지 매체 라라손 멕시코는 이 소식을 대문짝만하게 실으며 감격했습니다. 매체는 이렇게 전합니다. RM은 프리다 칼로뿐만 아니라 디에고 리베라의 역사까지 깊이 이해하려 노력했다. 그의 방문은 멕시코 예술에 대한 진정성 있는 경의였다. 심지어 박물관 공식 계정까지 등판해서 이런 자랑을 전 세계를 향해 늘어놓았는데요. RM이 방명록에 남긴 감동적 메시지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아휴, 이러면 다른 전 세계 박물관들도 얼마나 RM의 친필 방명록 기록을 가지고 싶을까요? 그거 잘 보관하면 이미 그것 자체만으로도 방문객들을 끌어모을 귀한 소장품이 되는 건데요. 자, 여러분, RM이 남긴 그 전설적인 메시지 제가 직접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당신들의 이야기를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삶은 살아갈 가치가 있으며 사랑은 너무나 아름답다는 것을 느낍니다. 당신들의 유산은 앞으로도 수많은 세대에게 빛나며 영감을 줄 것입니다. 이런 명문을 남겼으니 멕시코 전역이 울음바다가 안 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다 눈물이 날 것 같아요. 이렇게 BTS 멤버들이 각각의 취향과 성격에 따라 멕시코 곳곳을 돌아다니며 그들에게 사랑을 전하고 다니니 멕시코가 BTS의 나라가 안 될래야 안 될 수가 있겠습니까? 게다가 멕시코 아미들의 품격 좀 보세요. 우리 멤버들 사생활 지켜주자, 호텔 추적 금지, 사적인 장소 방문 자제. 멕시코 아미들은 그들이 BTS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몸소 보여주기 위해 이런 구호를 외치며 BTS 멤버들이 도시를 자유롭게 느낄 수 있게 배려했습니다. 멕시코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어딜 가든 BTS가 그곳 현지 문화에 반응하고 좋은 평가를 내려주면 그들은 정말 BTS의 평가에 감동하고 감격하고 감사해야 하는데요. 그 정도로 우리 대한민국 7 청년들의 위상이 엄청나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으면서도 이런 소식을 접할 때마다 계속 놀라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 BTS는 우리에게 정말 고마운 친구들입니다. 저들이 지금 전 세계를 돌고 있는 이 아리랑 월드 투어 콘서트는 단순한 영리 목적의 사업을 넘어 전 세계에 우리 대한민국의 품위를 가장 효과적으로, 가장 확실하게, 가장 멋지게 알리고 있는 말 그대로 대한민국 홍보 월드 투어, 즉 대한민국의 국격을 전 세계에 투영하는 국가적 프로젝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이스톰은 진지하게 제안합니다. 이번에는 문화 훈장 말고 국가 이미지 제고와 국제관계 강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수교 훈장을 반드시 수여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이름을 가장 높이, 가장 아름답게 빛내고 있는 7 전사들, 그들이 있기에 오늘도 우리는 행복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